3절은 자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인데요. 우리가 처음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컴파일해서 이제 실행하는 전 과정을 맛을 보는 그런 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핵심 키워드는 바이트 코드 파일, JVM, 클래스 쓰는 메인 메소드, 그리고 주석, 실행문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실행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상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게 바로 소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ello.jav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은 확장명이 모두 .java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바 언어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 후에 자바 C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1절에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기계어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바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로 기계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간 단계인 바이트 코드 파일로 만들어져요.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운영체제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고요. JVM이라고 하는 자바 실행 환경이 바로 이 코드 파일을 읽고 완전한 기계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C라고 하는 명령어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의 확장명은 .class입니다. 그래서 앞에 hello.java가 소스 파일이고요. 컴파일에서 생긴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은 hello.clas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자바 명령어로 이제 이 파일을 읽고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JVM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인데, 자, 요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JVM은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읽고 완전한 기계어로 만든 다음에, 자, 이 기계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과 자바 가상 기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완전한 기계어가 아닌 바이트 코드 파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기계어 파일이 아니라 바이트 코드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운영체제, 즉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이에요. 완전한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완전한 기계어로 누가 만들어주느냐예요. 그래서 자바 가상 기계 JV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이 자바 가상 기계가 바이트 코드 파일을 기계어로 해석을 해서 비로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소스 파일, 자, 확장명이 .java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을 자바 C라는 명령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계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바이트 코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의 확장명은 .class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이 이제 완성된 자바 프로그램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운영체제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 운영체제에 JVM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JVM이 해당 운영체제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JVM이 없는 운영체제라면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운영체제에서 실행을 하려면 우선 이 운영체제에 JDK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JDK가 설치가 되면 JVM이 설치가 되니까요. 이렇게 설치된 JVM이 있는 운영체제에서 여러분이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JVM은 바이트 코드 파일을 완전한 기계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완전하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고 난 바로 이 파일을 바로 실행을 못하고 반드시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는 명령어는 JVM을 이용해서 바로 이 파일을 번역하고 기계어로 번역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명령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 안에 hello.java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자바 퍼스펙티브로 맞추고 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New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New Java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창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 또는 확인을 이제 해라는 건데요. 자, 프로젝트 네임은 그래서 지금 1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도 챕터 01로 줍니다. 이 챕터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는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C 밑에 셀프 스터디 자바라고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밑에 챕터 01이 생성이 될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떤 자바 버전에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할 거냐. 그래서 자바 버전을 선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자바 SE-2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 SE는 JDK 또는 자바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바 21 환경에서 컴파일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레이아웃.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소스 파일과 바이트 코드 파일을 분리해서 저장을 하도록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은 src 폴더에 바이트 코드 파일은 bin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create module-info.java 파일 요거를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가 모듈 프로젝트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듈이 아닌 일반 프로젝트로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모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일반 프로젝트로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디폴트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듈 프로젝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 모듈 프로젝트는 우리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듈 프로젝트는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모듈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으로 학습을 할 때는 자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듈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듈 프로젝트도 실행은 할 수가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이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모듈 프로젝트로 만듭니다. 지금은 모듈 프로젝트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서 일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자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지금 이 체크박스는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한번 여러분이 설정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설정한 대로 이 창이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Next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요. 막바로 Finish 버튼을 클릭해도 되는데 자, Next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Next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창은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은 src에,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 파일은 빈 폴더에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넥스트에 나오는 바로 이 화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jav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이 src 폴더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 파일, 즉 .class는 바로 bin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변경할 게 없고 그냥 Finish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을 끝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뷰에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되는 폴더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src라는 폴더가 나와요. 근데 bin이라고 하는 폴더는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개발할 때는 프로그램 소스 파일 위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rc 폴더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bin이라는 폴더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바이트 코드 파일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hello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름에다가 hello죠. 입력을 하고 자, finish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hello.java라고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여기는 없지만 bin이라는 폴더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탐색기를 열어서 자, C 밑에 Self Study Java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 챕터 01이라고 하는 자, 프로젝트 폴더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src 폴더, 그 다음에 bin이라는 폴더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bin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와 같이 hello.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src 폴더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bin이라고 하는 폴더는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bin 폴더가 있긴 있지만 사실 개발할 때는 요 src 폴더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bin 폴더는 숨김 처리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제가 bin이라는 폴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챕터 01이라고 하는 바로 이 폴더 자체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딜리트 해서 OK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소스 파일 생성과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소스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생성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패키지는 우리나라 말로는 묶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묶느냐,
이 자바 소스 파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면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하나의 폴더 안에 저장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찾을 때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디렉토리 또는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바 소스 파일을 기능별로 분리를 해서 각각 패키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기능 이름으로 주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패키지는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 뒤편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패키지는 디렉토리다, 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바 소스 파일을 기능별로 묶어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먼저 생성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패키지는 각 장의 절 번호와 그리고 그 절에서 몇 번째 예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패키지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스 파일 생성과 이 작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은 1장의 3절의 첫 번째 예제니까 그래서 1장은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3절은 바로 패키지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Package 자, 선택을 해서 자, 이름에다가 자,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지우고 자, 3절이니까 섹션 03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자,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첫 번째 예제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Package 네임에다가는 자, 섹션 03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exam 01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섹션 03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섹션 03은 그대로 둬야 되고요. 점을 붙여서 이 패키지 하위의 패키지로 exam 01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피니시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패키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 이제 플랫 형태로 표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패키지를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섹션 03을 다시 선택을 하고 자, New Package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에 대한 소스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 exam 02라고 자,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섹션 03 밑에 자, 서버 패키지로 exam 02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파일 탐색기처럼 개청적으로 패키지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요거를 플랫하게 패키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패키지들을 개청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우측에 보면은 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 메뉴를 클릭을 해서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뉴에 자, 디폴트가 플랫이에요. 플랫이 지금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서 하이어라키컬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이 개청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섹션 03 밑에 exam 01 패키지가 있고 exam 02 패키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exam 02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자, 지워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딜리트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지우면 자, 이렇게 보여지겠죠.